이 영상은 지금부터 5년 전인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이항영의 재테크 컬럼 시리즈로 제작된 것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물론 5년이나 지난 영상이라 화질이나 음질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 투자에 진심인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 구독자님들께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요, 시청자분들, 특히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를 통해서 댓글이라든가요, 그리고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항영의 더머니 다양한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질문하신 것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것들은 특별히 형식을 떠나서요,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테스트하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받는 질문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이제 잠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지금 한국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75원, 80원 이렇게 가면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두 가지 모두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느냐라는 고민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미국 주식을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 미국 주식을 꽤 하시는 분들의 입장분들도 다 고민이 됩니다. 방향은 약간 다르겠지만 우선 미국 주식을 이미 지금 꽤 하고 계신 분들은 미국 주가도 올라가는 데다가요, 또 환율도 올라갔으니,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 지금 팔고 다시 원화로 바꾸면 주식도 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갔으니 양쪽에서 보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다만 그런 분보다는 또 많은 분들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막상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일단 환전을 해야 되니 지금 너무 비싸져 있다는 거죠, 달러가. 그러다 보니 지금 나중에 다시 반대로 주식을 팔았을 때 다시 환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가면 또 손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더 절대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환전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고 그런 것들을 댓글로 질문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느냐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특정 국가의 경제의 힘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G20 국가 이런 소위 선진국이나 대형국 이런 것 중에서는 미국의 GDP가 일본이 제일 좋았습니다. 3.2%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아주 안 좋게 나왔잖아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약간 이해가 되겠지만, 하여튼 선진국 중에서 제일 지금 GDP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경제의 힘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US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게 지금 2017년 요 때부터 해서 저점부터 해서 2019년 쭉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상 환율에 대한 것들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이럴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리고 책에 썼을 때도, 미국 주식이답니다 책을 썼을 때도 똑같이 대답했고, 한국에서 방송할 때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깐 외국에 와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전 원칙이라고 삼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재테크라는데 대한민국만 봐갖고는, 특히 젊으신 분들일수록 앞으로 살 일이 주구장창 남아 있는데 한국에만 한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시대. 그러면 최소한 금융자산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저는 해외 자산으로 구성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저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책도 쓰고 이런 카페 활동도 하고 있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단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부동산이 됐건, 어느 나라 재테크 됐건, 채권이 됐건 다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어느 나라 주식이건 어느 나라 채권이건 어느 나라의 어떤 재테크 상품을 하더라도 일단 한 번 바꾼 돈은 다시 환전으로 해갖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기본적으로 달러면 US 달러 베이스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 지금 2018년, 2019년을 살아가는 시대에 저는 명제다라고 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월급을 300만 원 받더라도 그걸 300만 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무슨 2,800달러다 아니면 2,900달러다 아니면 3,000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GDP는 달러로 계산하냐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물론 쉽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달러 기본 달러 아니면 유로도 마찬가지지만 달러가 지금 어찌되건 전 세계 가장 큰 기축당하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로 생각하는 것을 그냥 마음에서 좀 받아들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죠. 이미 주식을 많이 해외 주식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미국 주가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랐는데 전 달러가 올라간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걸 다시 환전을 해갖고 내 재산이 얼추지 HTS나 MTS에서 보는 자산이 많이 올라간 것은 허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증권회사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그런 화면을 없애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아예 디폴트로 증권사에서 내 지금 잔고에 달러가 아니라 지금 원화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잘못됐다. 처음부터 내가 애플을 샀으면 애플을 지금 180이나 200달러에 샀으면 그 200달러로 기본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자꾸 원화 베이스로 생각하셔서는 저는 21세기의 지금 글로벌 투자 시대 해외 투자를 지금 많이 장려하고 이런 시대에는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단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서 내가 지금 더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달러 원화로 바꾼 거는 아예 계산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건 번 거야 아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려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죠. 지금 내가 지금 해외 주식을 사고 싶은데 먼저 미국이 됐건 어느 일본이 됐건 사고 싶은데 환전을 안 한 분들은 언제 해야 되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역으로 보면 달러가 얼마가 될지 엔화가 얼마 될지 저 자신은 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고 한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고 나빠질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저는 미국의 경제가 지금 한국의 경제보다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엔화 대비하면 엔화의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엔화가 또 미국 대비 엔화가 약간 강해지는 어떤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복잡하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만 보면 미국의 경제가 조금 더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좀 강하다고 보고 있으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그럼 내가 환전해야 되느냐? 제가 딱딱 드립니다. 언제?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고 싶으시거나 일본의 주식을 하고 싶거나 중국 주식을 사고 싶으실 때 그때 딱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다 알아서 조금이라도 환전에 유리한 곳 그것은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거래하시는 증권사 아니면 그런 쪽에 좀 비싸다 보면 전화해서 PB한테 전화해서 나 좀 깎아주면 안 되냐 그러면 웬만한 데가 아마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대 환율량으로 해갖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시면 돼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냥 하시면 된다. 한번 내가 지금 1,200원에 지금 환전을 하건 1,150원에 환전하건 1,100원에 환전하건 그런 거는 여러분 개의치 말아요. 왜? 마음먹기 나름인데요. 한번 그 다음에 주식을 산 순간에는 한번 채권을 산 순간은 한 번에 ETF를 산 순간 아니면 또 다른 논리도 더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분이 해외 부동산을 하시건 뭘 하시건 간에 기본적으로 한번 하는 순간에 한국 돈을 잊어버리시고요. 그 자체로 계산해. 그 자체. 나는 1달러 있으면 1달러를 갖고 있는 거고 100달러 있으면 100달러를 갖고 있는 거지 100달러를 갖고 11,000 10만 원이다 11만 원이다 의미가 없는 거지. 똑같이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정하시려면 달러로 계산하셔야 돼요. 금 1온스에 지금 달러가 얼마? 1,300달러다 1,250달러다 1,350달러 해야죠. 금이 있고 달러가 있고 여기에 또 한국 돈이 들어간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금대로 달러는 달러대로 일본 엔화대로 차이나 위안이면 위안화대로 유럽의 유로화대로 각각의 한번 환전하는 순간은 그 자체에 바탕을 갖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한다? 환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하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자꾸 지금 주식 자체도 리스크한데 주식 자체도 올라갈까 떨어질까 물어가는데 그를 환전하는 순간까지 또 리스크를 생각해서 환전도 더 싸게 하고 비싸게 하고 이거 따지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30만 불 한다? 10만 불 한다? 그거는 환을 갖고 투자하겠다는 거야. 환을 갖고 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환의 방향성을 확신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보통 일반 투자가 그걸 판단해서 방향성을 한다?
별로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을 정말 갖고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다 그러면 매매하고 싶으신다면 그럼 제가 이거는 지금 위에서 달러를 인덱스를 설명해 놓은 거가 되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달러가 강해져 뭐 골드만삭스, JP 모가 뭐는 달러 투자법이란 강의도 만들어낸 게 있으니까요. 이런 걸 좀 갖고 보시면 달러를 이용한 ETF 그런 걸 갖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소개해놨으니까 또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 그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오늘은 달러를 언제 한다? 달러를 필요할 때 여러분도 환전한다. 그리고 한번 바꾼 돈은 자꾸 그거를 역으로 계산해 갖고 내 한국 돈을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 이미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사서 계산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웬만한 분들은 그 부동산 자산이 워낙 많이 갖고 있어요. 보통 70-80%가 보통 분들이 다 부동산입니다.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전세를 사내신 분들도 전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 디파짓 해놓은 돈이요. 그것들이 이미 워낙 한국 돈으로 워낙 많이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통 금융자산의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가 캐시 이런 것들,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적금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아무리 다 여러분들이 달러로 계산하시더라도 웬만한 분들 제가 한번 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웬만한 분들의 금융자산을 전부 다 달러로 계산하시더라도요. 전체 자산에 그렇게 20% 넘는 분은 안 됩니다. 20% 넘는 분은 안 돼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달러로 계산 아니면 위안화, 일본 엔화로 계산하라고 하지만 그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면 최소한 주식은 한번 바꾼 돈, 채권 한번 바꾼 돈, ETF 한번 바꾼 돈, 펀드 한번 바꾼 돈은 자꾸 원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달러 자체로 계산하시고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평가도 원화에 따른 평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회사에서 그렇게 그게 주더라도 가능하시면 엑셀로 따로 계산하셔갖고요. 항상 US 달러 아니면 일본이면 일본 엔화 달러로 일본 엔화, 중국 주식을 사서는 중국 위안화 자체로만 계산해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짧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여기시는 환율에 대한 문제, 환전에 대한 문제, 그것이 여러분들 금융자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잠깐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